인류의 역사 속엔 수많은 인물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 수많은 이야기 중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탈리아 남부 해안가 출신 밀로는 힘이 아주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론 맨손으로 황소를 찢어 죽이는 게 가능했었다고 하죠. 또한 그는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서 6번에 걸쳐 우승했을 만큼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홀로 숲을 걷던 중 나무 밑동에 쐐기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물질을 빼고 싶은 강박증이 있던 것인지 그 쐐기를 뽑기 위해 나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고 힘을 주어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쐐기가 있던 자리에 그만 자신의 손이 끼어버렸고 밀로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숲에 사는 늑대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부 오크니 섬의 영주 시구르드 에위스테인소는 교활하고 강력한 바이킹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오크니 섬을 정복한 이후 계속해서 주변 지역과 마찰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스코틀랜드 북부 모레이의 영주와 갈등 끝에 40인 결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40인 결투는 이름 그대로 각각 40명 이하의 전사를 이끌고 집단 결투를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구르드는 모레이의 영주가 규칙을 지킬 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40마리의 말에 전사 2명씩 태워 80명을 데리고 가서 모레이의 영주를 죽였습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안 지킬 것 같다고 자신이 먼저 규칙을 어겨버린 이 바이킹 정복자는 트로피 삼아 가져가기 위해 살해한 영주의 유골을 발라낸 다음 말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돌아가던 중 영주의 유골 치아에 상처를 입어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요한니스 2세는 12세기 동로마 부흥을 상징하는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재위기간 내내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였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이라면 정교이건 카톨릭이건 이슬람이건 유목민이건 베네치아 상인이건 친족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뚝배기를 모두 부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사치를 부리지 않아 재정 상태도 좋았습니다. 1142년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반항하는 안티오키아 공국의 레몽을 징벌하기 위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는 킬리키아의 타우루스 산에서 멧돼지를 사냥했는데 실수로 화살로 자신의 손을 찔렀습니다. 문제는 맹수를 사냥하기 위한 화살답게 독이 묻어 있었고 그는 1143년 4월 8일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독이 아닌 단순한 상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란 주장도 있는데 어찌됐건 자기 화살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라곤의 왕 마르틴 1세는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비만이었고 잦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그는 소화불량이 심각해지면 총애하는 광대를 불렀는데 광대를 보고 한바탕 실컷 웃고 나면 어느 정도 속이 가라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1410년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리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우고는 속이 불편하자 광대를 찾았는데요. 광대의 농담이 너무 재밌던지 마르틴 1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더 신나게, 아니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정신나간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는 웃고 또 웃다가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후계자 지명도 못하고 죽는 바람에 아라곤 왕국은 그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 넘어갔습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막내 아들인 헨리 1세는 교활하고 기민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잉글랜드를 물려받은 셋째 형이 죽자 잉글랜드의 왕위는 큰형인 노르망디 공작 로베르에게 가는 것이었는데 헨리는 큰형이 잉글랜드로 건너오기 전에 서둘러 사람을 모아 대관식을 치르며 왕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형과 전쟁을 벌여 형을 쫓아내버렸으며 나중엔 형의 영지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런 그는 평소 칠성장어를 매우 좋아했는데 너무 자주 먹다 보니 주변에서 다른 것 좀 먹으라고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먹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었겠죠. 1135년 11월 사냥을 즐기던 헨리는 그날도 역시 칠성장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많이 먹은 것인지 식사 후 복통을 호소했고 얼마 못 가 12월 1일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식중독으로 추정됩니다. 귀납적 방법론의 대가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는 철학자인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하듯 호기심이 왕성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실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626년 4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이용하면 고기를 오래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즉시 실험을 하기 위해 런던 하이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변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산 다음 닭을 눈으로 채웠는데 이렇게 곧바로 실험에 뛰어든 그는 날이 너무 추웠던 탓인지 폐렴에 걸렸고 4월 9일 사망했습니다. 존 셰더릭은 미국 남북전쟁에서 최고의 전사자 중 한 명입니다. 1864년 5월 9일 전투가 시작됐을 때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사들이 적 총격을 피해 우왕좌왕하자 그는
겁쟁이들, 이 거리라면 적은 우리를 적중시킬 수 없다. 이 거리라면 우리가 아니라 코끼리도 맞힐 수 없단 말이다. 라고 말하던 도중 남부군의 저격에 사망했습니다. 일설엔 하던 말도 다 못 끝내고 죽었다고 하네요. 1880년 5월 태국 라마 5세의 왕비 수난타는 방파인궁에 머무는 왕을 보기 위해 만삭인 몸을 이끌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그만 배가 전복되어 강에 빠지고 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손발을 동동 구르며 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왕비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태국 사람들이 무슨 사이코패스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다 이유가 있었죠. 당시 태국은 왕족을 만지는 것이 금지됐고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난타 왕비와 한 살 배기 딸,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못 전해진 이야기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왕족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당시엔 이미 사문화된 법이었고 실제로 라마 5세가 일기에 남긴 기록을 보면 뱃사공들이 뛰어들어 왕비를 구해냈으나 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왕국의 군주 알렉산드로스는 1920년 10월 2일 왕궁을 산책하던 중 자신이 키우던 개와 야생 원숭이가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개와 원숭이의 싸움을 말리며 둘을 떼어놨는데 말리던 도중 원숭이가 알렉산드로스의 다리와 몸통을 물고 말았습니다. 왕은 별일 아니라고 여기며 상처를 따로 소독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25일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27세였습니다. 니콜라스 컴퍼는 영국의 비행사이자 항공기 설계자입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익살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1939년 6월 컴퍼는 술집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장난을 하려 했는데 장난을 준비 중이던 컴퍼를 다른 손님이 뭐하는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이때 컴퍼는 나는 IRA의 요원이다. 시청을 폭파시키기 위해 왔다. 라며 장난을 쳤는데요. 문제는 당시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끝난 지 아직 2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님은 기겁을 하며 컴퍼를 제압하기 위해 그를 바닥에 꼬꾸라뜨렸고 이 과정에서 컴퍼는 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셔우드 앤더슨은 1916년에 소설을 출간해 1920년대엔 이미 소설계 원로로 대접받을 만큼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아간 소설가였습니다. 1941년 그는 남미로 여행을 떠나기 전 송별회에서 마티니를 마셨는데 이때 마티니에 들어가 있는 이쑤시개 꽂힌 올리브를 이쑤시개까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이쑤시개는 그의 장에 구멍을 냈고 장내 박테리아가 감염을 일으키며 결국 여행 도중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쿠르트 괴델은 오스트리아 출신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입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유명한 그는 24살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만큼 천재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심각한 건강염려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이러한 정신불안은 나이를 먹어가며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믿으며 아내가 주는 음식만 아주 조금씩 먹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1977년 말에 아내가 입원 치료를 시작하자 괴델은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1978년 1월 14일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는 키 168cm에 체중은 29kg에 불과했습니다. 한 천재의 어이없고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